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의 망명길을 거치며 약 3년간 미국에 머무른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망명은 박정희 정부가 유신을 선포한 직후였으며, 두 번째 망명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후였습니다. 이러한 망명 시기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내 다양한 인맥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권문제연구소와 김대중 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권문제연구소는 워싱턴 본부를 중심으로 미국 내 24개 지역에 3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와 같은 인맥을 가진 많은 인재들이 청와대, 정부, 그리고 사업 분야에 진출했고, 그중 일부는 미국 망명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던功勞를 인정받아 정부기관에 득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권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인회장이나 인권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진출했다며, 이들은 대체로 그 자리에 몸담을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정권과 비교하면 대통령과 인연으로 정부기관에 무혈 입성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사는 동안 현지인들과 경쟁해 자리를 잡는 것이 옳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DJ 정부 실세로 불렸던 재미사업가 조풍원 씨가 등장합니다. 그를 아는 한 인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웠던 야당 시절 물심양면으로 극진히 보필한 4인방 중 한 명이자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재미교포라고 평가했습니다. 조풍원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중앙중학교를 졸업한 뒤 드물게 동기생 중에서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한 인물입니다. 동기생들은 조풍원을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기억하며, 당시 중앙중 졸업생 가운데 경기고에 진학한 인원은 두세 명에 불과했다고 전합니다. 조풍원은 경기고 시절 밴드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며 친밀한 친구들과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조풍원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밝고 씩씩하게 학창 생활을 이어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초창기에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사업에서 큰 재산을 이루지 못했고 몇 차례 부도 위기도 겪었으나 1973년 무역회사인 기흥물산을 설립하며 미국과의 무기중개 사업을 시작해 점차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대표는 유풍상으로, 그는 조풍원의 경기고 후배이며 대학 시절 유풍산의 고모집에서 입주 과외를 하면서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기흥물산을 공동 설립했으며, 이후 기흥물산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는 차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980년대 조풍원은 미국으로 이주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기중개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류 도매업으로 큰 수익을 올렸고, LA 가든 스우트 호텔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을 포함한 세 곳의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미국 생활 중 조풍원은 한국 최초의 프로 테니스 선수인 이덕희 씨를 만나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덕희는 4대 그랜드슬램에 출전했으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유명한 선수입니다. 조풍원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 자택을 구매하면서부터입니다. 1992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평생의 라이벌 김영삼에게 패배했는데, 지역 감정에 따른 몰표 현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표 차이가 약 193만 표에 달했습니다. 당시 광주 지역신문은 김대중 씨가 강원도 출신이었다면 이미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는 허탈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 김대중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개건 교수로 자진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후 미국 방문 중 김대중은 LA에서 열린 한국인권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신군부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김대중이 군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부 회복을 목표로 설립한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은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된 조풍원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광복 직후 조풍원의 아버지가 목포 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대중은 아버지 밑에서 부단장을 지내며 조풍원 집안과 오랜 교류가 있었습니다. 김대중과 조풍원 집안은 이웃에 살기도 했고, 김대중은 조풍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선박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1980년대 조풍원이 미국으로 떠난 배경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그를 DJ 계열로 분류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한 1980년대에 조풍원과의 인연을 입증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DJ의 미국 인맥에 정통한 인사 또한 조풍원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인권문제연구소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조풍원과 김대중이 다시 인연을 맺은 것은 1993년 한국인권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열린 리셉션 장소가 조풍원이 운영하던 호텔이었고, 조풍원은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1만 달러의 후원금을 내며 선거 패배로 침체한 김대중의 마음을 달랬고, 이후에도 김 대통령 후원 행사에 자주 모습을 나타내며 상당한 기부금을 냈습니다. 90년대 중반 DJ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가족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조풍원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의 자리에서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조풍원의 이름은 더욱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은 DJP 연합을 완성하며 대선 승리 기반을 다졌고, 1999년에는 조풍원이 대통령 가족의 일산 자택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가족회의 끝에 계단이 많은 일산 집을 팔기로 결정했는데, 동교동 자택의 상징성이 높아 퇴임 후 그곳에서 지내려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 조풍원과의 기존 친분으로 계약을 제안했고, 조풍원은 6억 5천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큰 금액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사회는 조풍원이 미국에서 이룬 아메리칸 드림을 바탕으로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집을 산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의 개인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조풍원을 각종 로비와 특혜 시비의 중심 인물로 지목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조풍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새 아들의 후견인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막내 아들 김홍걸 씨가 LA의 호화주택에 거주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홍걸 씨의 거주지는 평범한 주택으로 밝혀졌고,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조풍원이 무기 중개상으로서 현 정권과 깊은 연관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풍원이 과거 설립한 기흥물산이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며 거액의 커미션을 챙겼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조풍원은 1980년대까지만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이후 회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풍상 대표도 조풍원 씨가 미국으로 떠난 뒤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최근에는 바쁘다며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은 조풍원이 기흥물산의 사실상 소유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 레이더 통신 장비 업체 ITT 길필란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1997년 계약 당시 자신을 기흥물산 회장으로 표기했습니다. 조풍원이 ITT사의 대리인이 된 이후 기흥물산은 무기 판매 실적이 급증했는데, 이전에는 단 한 건의 판매에 그쳤으나 이후 판매 건수는 7건, 판매 금액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기흥물산은 2000년부터 2년간 무기 구매 업체 중 세 번째로 많은 계약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위 관계자들은 조풍원과 기흥물산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조풍원은 무기 판매 시 ITT사로부터 커미션 70억 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신범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린다 김의 활동이 부자연스럽게 된 시점에 조풍원 씨가 무기 구매 사업 일부를 인수하기 시작했다며, 정권 출범 이후 조 씨가 무기 거래 분야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도 내 밑에서 일하며 도움을 받았던 조 씨가 정권 교체 후 나를 배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야당의 공세가 터무니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은 조풍원이 현 정권 들어 행동에 매우 신중했다고 옹호했습니다. 조풍원은 2001년 6월 30일까지 ITT사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흥물산 폐업 신고일인 2001년 6월 29일과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조풍원이 기흥물산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현 정권이 이를 지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조풍원과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막내 동생 이성호 씨와의 유착설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성호 씨는 1992년 친지 소개로 LA에서 조풍원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5년간 2차례 우연히 만났을 뿐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풍원에 관한 의혹이 확산되자 일부 사람들은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고 LA 교민사회에서 실세로 알려져 있다며 영사관에 문제가 생기면 조풍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풍원을 DJ 정권의 얼굴 없는 실세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조풍원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부인 이덕희 씨가 대신 답했습니다. 그녀는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폭로로 심경이 매우 예민해 통화가 어렵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들은 조풍원을 조사하기 위해 LA로 날아가 그의 집과 호텔을 방문했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호텔 직원들도 회장님은 자주 들르지 않고 출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조풍원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도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조풍원 게이트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후배 선배 사이로 40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미국 출장 시 조풍원을 자주 만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조풍원은 김우중 회장이 대우 총수로 있던 점을 이용해 무기 중개업자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즉 국내 정관계 인맥과 대우의 무기거래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비스트의 길을 열어준 인물이 김우중이라는 겁니다. 1997년 DJ 정권 출범 후 대우그룹은 경영 위기를 맞았고 김우중 회장은 조풍원을 자주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풍원 측근은 당시에 김우중 회장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자주 상담했고 조풍원이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조풍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우중 회장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며 이권 개입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풍원 게이트라 불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풍원이 김우중으로부터 500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입니다. 대우그룹 몰락을 앞두고 있던 김우중은 조풍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우의 알짜 회사들을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대우그룹 부도 직전인 1999년 6월 조풍원은 대우 정보시스템 주식 71%를 25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또한 아도니스 골프장과 대우통신 인수에도 나섰는데 이들 회사 모두 수익성과 채무 부조가 양호한 곳이었습니다. 아도니스 골프장 인수 가격 114억 원은 헐값 논란에 휩싸였는데 골프장 소유주 김우중 회장 부인 정의자는 1,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풍원은 골프장 매각 대금이 싸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800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매각 대금 114억 원이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희자 씨가 매각에 반대하며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대우통신의 TDX 사업부 분사와 외자 유치 과정에도 조풍원이 참여했으나 이 역시 계약이 무산돼 출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김우중이 대우그룹 구명을 위해 조풍원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며 조풍원이 권력층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우 측은 이를 근거 없는 억측이라 일축했고 조풍원 역시 500억 원은 자신이 해외 거물에게 소개해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풍원의 비즈니스는 대우그룹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해외 법인을 통해 종로 3일 빌딩을 산업은행으로부터 502억 원에 매입했으나 당시 감정가 563억 원보다 61억 원이나 낮은 가격이라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3일 빌딩 임대 보증금이 761억 원인데 500억 원에 판 것은 헐값 매각이라며 비판했으나 산업은행은
매각 협상이 2차례 유찰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기자가 조풍원 부인 이덕희 씨를 찾아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근거 없는 소문과 괴담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하다며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해명에 나서면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대응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권 말기가 다가오면서 조풍원은 국내 사업을 서둘러 정리했는데 배우 주식 매각은 예금 보험공사의 가압류로 실패했고 3일 빌딩 매각도 조건 문제로 무산됐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가 DJ 정권의 후광을 받아 사업을 벌이다 정권 말기에 판을 접으려 한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2008년 조풍원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풍원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됐으나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우중이 조풍원에게 송금한 500억 원의 정확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우중은 빌린 돈을 나중에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채무 변제용이라는 증빙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돈이 로비 용도로 쓰였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풍원은 대우그룹 구명 로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6개월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대가성이 없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됐던 조풍원 게이트는 허무하게 종결되었으며 여러 의혹만 남긴 채 실체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풍원은 미국으로 돌아가 건강 악화로 오랜 투병 생활을 했고 2014년 LA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 조풍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반대로 많은 도움을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한 지인은 조풍원은 교포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고 그의 경기고 후배 A씨는 조풍원이 주변 인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어 DJ 정부 출범 후에도 대통령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풍원은 교민 사회를 위해 한인교회 건립에 40만 달러를 기부하고 재정난에 처한 여러 교회를 지원하는 등 공헌도 했습니다. 조풍원 부인 이덕희 씨의 성균관대 동문 B씨는 그녀를 성대 동문회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매번 500달러씩 기부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조풍원 본인은 미국 동포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개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여 년간 LA에 정착해 살았지만 그의 증명사진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 기자가 호텔 근처 장기 두는 노인들에게 조풍원을 아느냐 물었으나 조풍원? 그게 뭐 하자는 사람이냐? 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DJ 정권의 숨은 실세로 의혹이 많았던 재미사업가 조풍원 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배경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미국과 한국을 잇는 독특한 연결고리로 자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